장혜모 감독의 2006년 작품 황후화. 정말 화려하고 또 비극적인 영화죠.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은 천안문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을 다룬 아주 정교한 우화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코드를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천안문을 말하지 않으면서 천안문 이후의 중국을 보여준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과연 이 영화가 어떻게 역사극이라는 가면 뒤에 현대 정치사를 숨겨놨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따라가 볼 겁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말하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황제와 반란, 그리고 영화의 미학을 거쳐 감독의 체념이라는 결론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말한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왜 하필 당나라 말기였을까요? 장혜모 감독은요, 현대 중국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힘든 그런 제약 속에서 늘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말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건 뭐 그의 일관된 선택이었죠. 그의 영화들을 쭉 보면요,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초기작 홍등에서는 가부장적 권력을 비판했고, 인생에서는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의 비극을 담아냈죠. 그러다가 영웅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통일 권력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살짝 기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이 영화, 황호화에서 정점을 찍는 겁니다. 천안문 사태를 거대한 우화로 만들어서 국가의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면서도 역설적인 긍정을 완성하는 거죠.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당나라 말기라는 시대 자체가요, 천안문 사태 이후의 중국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중앙 집권이 극에 달해서 황제가 곧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든 그 이유 같은 건 묻지도 않고 그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렸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같지 않으세요? 천안문 시위를 중국 정부가 규정했던 방식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영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황제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황제는요, 그냥 한 명의 포악한 군주가 아닙니다. 그는 질서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체제, 바로 그 자치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는 개인이 아니라 당이자 국가, 즉 시스템 그 자체인 겁니다. 겉으로는 위엄, 질서, 안정을 외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폭력으로 얼룩진, 숨겨진 가죽사 위에 세워진 겁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조강지처를 벌이고 심지어 그 흔적까지 지워버리죠. 남아있는 가족들요? 그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건 결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대 담론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수많은 역사를 지우고 통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황제는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나는 질서를 지키는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이 내세웠던 공식 논리, 즉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그 말과 정확히 소름 돋을 정도로 겹쳐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중심 갈등이죠. 황후와 태자의 반란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권력 다툼, 왕좌를 둔 싸움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이 분석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쿠데타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절규였다는 거죠. 먼저 황후를 보죠. 그녀는 그냥 권력욕에 찬 악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한때 공산당의 해방의 희망을 걸었던 민중, 바로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황제에게 권력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황후, 즉 핵심 내부자였잖아요. 하지만 체제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체제가 어떻게 개인을 갉아먹는지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매일 강제로 마셔야 하는 그 독약,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행하는 가스라이팅의 상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던 그녀가 마침내 반란을 일으키는 건 내부로부터의 각성이자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개혁 요구인 셈입니다. 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자가 아버지를 증오해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통받는 어머니를 사랑하죠.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그의 반란은 체제를 뒤엎으려는 게 아니라 제발 멈춰주세요. 제가 두 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애처로운 호소에 가까워요.
바로 이 지점이 1989년 천안문 광장에 모였던 세대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포개집니다. 그들도 국가를 사랑했고 공산당의 언어를 빌려서 개혁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가장 무력했고 가장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이 분석의 가장 차가운 통찰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반란이 실패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체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체제를 완전히 뒤엎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개혁을 원했을 뿐이죠. 하지만 질서 파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권력 앞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장혜모 감독은 그래서 태자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아요. 그저 이 희망 없는 싸움의 비극적인 희생자로 남겨둘 뿐입니다. 네 번째 파트는 이 영화의 미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 화려한 황금빛과 끝없이 펼쳐진 국화. 이게 그냥 눈요깃거리일까요? 천만에요. 이것이야말로 피를 가리고 역사를 지워버리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시각적 장치입니다. 영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국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 꽃을 충성, 질서, 통일의 상징으로 포장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국화는 장례식의 꽃, 즉 죽음과 애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의 꽃에 담긴 섬뜩한 이중성, 이게 바로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도시 전체가 지금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정권은 이걸 성대한 축제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만성진다 황금갑, 도시를 뒤덮은 황금 갑옷이라는 제목처럼 그 모든 화려함은 결국 피를 가리기 위한 장식에 불과한 겁니다. 거대한 비극 위에 억지로 축제의 가면을 씌운 거예요. 죽음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저 화려한 국화 아래 은폐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천안문 사태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은 사실 그 화려한 전투 장면이 아닙니다. 진짜는 바로 그 뒷정리 과정이에요. 반란이 진압되자마자 시체들을 즉시 수거하고 피로 흥건한 광장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 위에 다시 돌을 깔고 국화를 덮어버리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회를 준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라는 이름의 자신의 폭력을 기억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인 망각의 기계장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이 모든 학살이 끝난 직후에 황제가 피범벅이 된 황후와 살아남은 아들을 데리고 식탁에 앉는 장면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건 거의 노골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것은 오직 개인의 부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교하고 복잡한 우화를 통해 장혜모 감독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바로 깊은 체념입니다. 천안문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인 동시에 거스를 수 없는 권력에 대한 수용 말이죠. 그의 전작인 영웅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영웅에서는 온갖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 강력한 통일 독재자, 즉 리바이러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긍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황호화에서는 바로 그 통일 독재가 그 내부를 얼마나 끔찍하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그 썩어가는 현실을 보여주기만 할 뿐 어떤 대안도 다른 길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체제 밖에서의 혁명?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시도조차 되지 않았죠. 그럼 체제 안에서의 개혁은? 그것 역시 체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오직 질서, 겉만 번지르르 한 미학, 그리고 침묵뿐입니다. 장혜모는 천안문의 죽음들을 애도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는 감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후 행보를 단순히 친종이나 변절로 보기보다는 패배를 인정해버린 내부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피는 씻겨나가지만 권력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냉혹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기점으로 장혜모 감독은 천안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더 이상 다른 길은 상상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화려한 황금 갑옷 아래 덮인 것은 피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의 시대가 가졌던 희망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